오늘 국내 증시 안에서 놓치지 않고 봐야 할 섹터와 종목 얘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텔미를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구간까지 각 시간대별로 어떤 상승 이유와 하락 이유가 종목을 돋보이게 하는지 타임라인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오프닝 때도 들으셨다시피 루닛의 급락세가 눈에 띕니다. 임원과 주요 주주들의 보유 지분 매각 소식이 있었는데 여느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블록들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포식 관련주 어제 오후에 이제 관련 뉴스가 나왔었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반응했었는데 오늘 연속성 있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존재합니다. 11시를 기점으로 환율이 소폭 하락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고환율을 인정하고 가자라는 시장의 분위기 형성이 되고 있고요. LG전자는 전일 장 마감 이후로 인도 법인의 IPO 추진 소식과 더불어 두 번째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으로 보답을 하고 있고요. 조선주들은 실적과 수주 모멘텀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더해지고 있고요. SOS랩은 자율주행 라이다 센서 관련 기업인데 오늘 삼성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투자텔미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망과 환율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쉽사리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오늘 이제 환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기사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 14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환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1,4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키움증권 한지영 애널리스트가 시장 전망과 환율에 대한 코멘트도 했는데요. 이 한지영 애널의 텔레방 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오프닝 때 김정현 아나운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또 들어봤었는데 먼저 FOMC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12월 FOMC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12월 FOMC 이후 하루 이틀 동안에는 실제 결과를 놓고 시장의 해석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연장될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내년도 상반기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라는 코멘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 환율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환율 방향성에 대한 얘기와 거기에 맞는 전략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12월에 국내 증시는 환율 때문에 발목에 잡힌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FOMC 소화 이후에는 환율의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1,300원까지 급격하게 레벨이 다운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일단은 지금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수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볼 만한 대표적인 섹터로는 자동차, 조선, 필수 소비재, IT 가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동차와 조선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 흐름 속에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텔레그램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오늘 외국인의 수급, 운송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와 조선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두 번째 얘기는 조선입니다. 네, 먼저 기사부터 볼게요. 이 미국이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및 정비 사업인 MRO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올해 이제 두 차례 미 해군 함정에 대해서 MRO 사업을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내년부터 MRO 수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조선주를 다시 보자라는 분위기가 일찌감치 형성이 됐었죠. 그 이유에 대한 코멘트 다른 텔레그램 방으로 이동을 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지금 3년치 일감을 모두 확보한 상태로 충분한 수주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부가가치 선종 위주의 선별적 수주 전략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주와 실적이 모두 뒷받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럼 조선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주가는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장중에 5% 넘게 오르며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재는 2%에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HD 한국조선해양 1%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2% 넘게 올라 11,3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도 장중에 신고가 경신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 상승 탄력이 둔화되며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주가는 1%대 약세 흐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텔레그램은 자율주행 관련 기업 SOS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SOS랩이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고수익 달성이 가능한 라이다 업체다라는 기사가 오늘 많이 공유가 됐었습니다. 이 기사가 삼성증권 이문영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를 좀 기반으로 해서 기사를 쓴 것 같더라고요. 이 보고서의 주인공 삼성증권 이문영 애널리스트의 텔레방입니다. 네,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라이다는 자율주행 레벨 2 플러스와 레벨 3 이상이 적용이 되며 로봇과 관제, 스마트시티, 방산과 같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하는 SOS랩 내년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관심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코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리포트에 힘입어서 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 관련주 이미 시장에서 먼저 움직인 부분도 있고 오늘도 이제 트럼프에 힘입어서 강하기는 한데 SOS랩은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더해졌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주가 보시면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갈 뻔했었는데 상한가를 유지하지는 못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그래도 무려 20% 넘는 급등세를 유지하며 12,3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다양한 재료들 투자텔미를 통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투자텔미 내용 중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 오늘은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사실 이번 주만 봤을 때 중소형주들의 반등은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대형주들의 반등이 안 나왔죠. 이 올랐던 환율이 좀 안 빠지다 보니까는 이 외국에서 안 들었던 건데, 근데 오늘 점심시간부터 좀 환율이 살짝 안정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1,000억까지 나오던 외국인 매도가 지금은 350억으로 줄은 상태고요. 코스피 시장도 아침부터 외국 매수 들어갔던 건데 지금은 그 외국 매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살짝 안정을 보이다 보니까는 외국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내일부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불안시장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환율 단계가 올랐던 부분이 이 비상계엄 선포와 이 탄핵 전국 국면에서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요. 탄핵이 가결되면서 이 정치적 불안시장 해소가 됐지만은 어떤 리더십 공백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환율이 안 내리고 있는 건데, 내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FOMC 금리 결정이 있고요. 내일 장중에, 일본 BOJ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 FOMC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매파적 금리 인하죠. 이번 연도는 마지막까지 금리 인하 하겠지만은, 내년도의 금리 인하 전망이, 원래는 4번 정도 봤다가, 한 2번, 3번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매파적 금리 인하 되다 보니까는 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우리는 이 BOJ 금리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행은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 하지 않을까 봤던 건데, 지금은 이제 동결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1월 달에 이 블룸버그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에 의하면은 거의 절반 이상의 1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로 보여져서 지금으로서는 내일까지 지금 FOMC라든가 일본의 중앙은행이 예상된 움직임만 나온다면은 아마 환율은 다시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외국인 매수가 좀 선발적으로 먼저 들어오고 있다 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 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만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이 원화에 대한 수가 많다는 이야기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 오늘 오후부터 이 외국인 매수가 그냥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바뀌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코스닥 쪽에서도 이 우량주들의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이 선반이 되는 것 같고요. 선물 쪽 매수도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번 주까지 봤을 때 중소형주만 반등이 나왔지만은 아마 오늘 오후부터 그다음에 남은 주간까지는 이 대형주의 반등도 가능할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안정된다면은 우리가 지금 탄핵 국면이 이제 탄핵 가결되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갔기 때문인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충분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환율을 봤을 때, 남은 한 주간, 그 다음에 남은 연말 동안 지금 미국만 딴 트레일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환율 흐름을 좀 보면서 그런 딴타 랠리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키워드로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관지어서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다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소형주에서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가가 13,530원인데 YJ 링크라는 종목입니다. 이 신규 상장주라서 좀 수급 흐름이 좀 빠를 수 있어서 어찌 보면 좀 단기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종목이 이제 표면 실장 기술 공정 장비 기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PCB에다가 이 전자부품을 장착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실제 테슬라하고도 올해 2월 달에 직접 계약을 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테슬라 전체 EMS 업체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스닥 시장에서도요, 제일 잘 나가는 게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한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쫙 쏠리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지금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무인 그 전투기를 드론으로 받고 있다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지금 테슬라 전체 EMS 업체 공급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미 추가 발주까지 받아서 공급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공급하는 기업으로서는 지금 YJ 링크가 상당히 좀 저평가 받고 있다 보고 있고, 실제로 YJ 링크는 북미 공장에 지금 내년 6월 달에 준공 예상이 되고, 준공과 동시에 가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테슬라에 한두 번 공급했다고 해서 어떤 테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북미 시장에서 6월 달에 준공이 되면서 준공과 동시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 X에도 2010년부터 관련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멕시코 공장이 완성이 되면 남미와 북미 지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테마가 아닌 내년도에는 테슬라로 인해서 매출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반기까지만 보셨을 때 매출이 244억, 영업이 14억 나왔는데, 내년도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이번 연도는 지금 테슬라 협력업체 한 군데 공급한 건데요. 내년도 봤을 때는 이게 13군데까지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이번 연도 실적과 내년도 실적 비교했을 때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쯤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YJ 링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에 표면 실장들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뜨거운 게 이 테슬라하고 스페이스 X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YJ 링크는 지금 이 저평가 구간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7,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텔미에서 소개해 주셨던 삼천당제약 사인앱소프트 리뷰와 더불어 무방 일정 들어볼게요. 네, 사인앱소프트 같은 경우도 제가 저점에서 말씀드리고 꾸준하게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속 급등하고 있죠. 이번에 브로드컴 급등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인앱소프트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이제 매출이 좀 튀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인앱소프트 이외에도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도 올라갈 준비하고 있고, 그럼 어제 말씀드렸던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기업들을 최근에 좀 좋아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도 오후장에 바이오 기업 올라서고 있거든요. 결국 코스닥 시장이 올라갈 때 바이오 기업 상승 없이는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결국 지금 시장이
정말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면서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넥스칩, 에이징랜드, 자람테크놀로지 다 이 브로드컴 관련돼서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오늘도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거니까는 지금 시장에서 이 수익에 있어서 좀 소요되고 싶지 않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있을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신 다음에 4시부터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